이 신라 철랑문서는 일본의 나라에 있는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정창원에서 가지고 있는 화엄경론이라고 하는 불경의 그 배접지를 그 청주 지역의 촐락문서, 서원경 문서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서원경과 그 주변에 있는 촌락, 4개 촌락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대개 이 촌락문서는 3년에 한 번씩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서원경 관할 그 촌락 내에 살던 그 사람들의 인구수라든지 가축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과실나무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의 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촌락문서를 통해 가지고 당시 청주 사람들의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그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원경 사람들이 살던 곳, 이 서원경의 관할 범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심 부분은 지금 현재 청주 구도심이 이 서원경의 중심지, 치소 통치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쪽으로는 지금 부모산을 넘어서 그 오송까지 볼 수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지금 천안시 그 수신면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상당산성을 넘어서 되게 지금 미원 지역까지, 낭성 지역까지 그 영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지금 현재 그 청주 도심의 끝부분, 지금의 그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부분, 문의와 가덕의 경계지까지가 당시 서원경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경에 있던 마을 이름을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신라 촌락문서에 나오는 초자촌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초정약수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점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송 그 쌍청리에서 나온 그 기와에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고 가불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촌락 문서를 비롯해서 어떤 기록에도 볼 수 없는 이 서원경 관할 그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의 상당산성 남문 바깥에서 발굴된 그 기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량부 속 장지역이다, 장지역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나왔습니다. 이 사량부라는 것은 신라의 왕경에 설치했던 육부인데 지방의 그 소경에도 이 육부를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그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청주에도 사량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주 사량부에 속한 장지역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량부 속 장지역이라는 것은. 이 장지역의 위치는 지금 천안시 그 수신면 장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서원경의 그 관할 범위를 얘기할 때 북쪽으로 천안시 수신면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서원경은 사실 신문왕 때 소경을 설치하고 그 뒤에 이제 경덕왕 때 소경이 아니고
서원경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삼국사기엔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소경과 이 경이라고 하는 기록은 혼재 또는 혼용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왕 때 서원 소경을 설치한 이후에 경덕왕 때 그 서원경으로 계칭을 했다고 하지만은 통상적으로는 서원 소경 또는 서원경이라고 같이 불렀다는 얘기죠. 이 서원 소경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사신 또는 사대등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초대 그 서원경에 그 파견된 그 지배자 관리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김원태 또는 김원대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아찬으로서 서원소경 신문왕 때 소경의 그 관리로 파견이 됐는데 나중에 이 성덕왕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신라 성덕왕의 장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신라의 그 진골 귀족이었죠. 최고의 지배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서원경에서 또 관리로 활약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김수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870년에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이죠. 장흥의 보림사에 탑을 설치를 할 때 그 발원자로 서원경의 소윤으로 나옵니다. 그 서원경의 그 차관급이죠. 차관급 관리로서 김수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두 사람 말고도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라의 그 고급 관리들, 진골 귀족들이 이 청주 지역에 파견되어 서원경을 다스렸을 거고요. 그리고 신라 해공왕 때는 해공왕이 직접 이 서원경에 행차를 할 정도로 이 청주 지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고대 국가에서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 소경으로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청주 지역 서원경이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닌다면은 경주 지역 수도를 비워놓고서 왕이 떠났을 때 발생할 수 있던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청주 지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소경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라의 진골 귀족이 이 서원 소경의 장관으로 파견이 되고, 그리고 해공왕이 직접 서원 소경에 다녀갈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청주 지역은 신라사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했지만은 사실 문화적으로도 신라 경주 문화의 혜택을, 경주 문화의 세례를 그대로 받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문화적인 그 세례가 고려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 소경이라는 명칭이 끝까지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그 장흥 보림사 북탑의 발원자인 김수종이 서원부의 소윤으로 나옵니다. 소경이 지방에 설치했던 신라의 소경이 대개 신라 말 언젠가는 지금 확언할 수가 없지만은 이 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서원경도 서원부로 바뀌는데요. 최소한 김수종이 보림사 탑을 발원하던 시기인 870년 그 무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유력한 증거가 지금 충북도청 앞에 문화동을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의 건물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출토된 청동 향화에 보면은 서원부라고 하는 그 명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유물이 청주 시내 지금 구도심 한복판에서 출토가 된 거죠. 그래서 서원 소경에서 서원경으로 그리고 서원부로 역사적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문화동이면 청주 구도심입니다. 청주 읍성 그 안에 해당이 되겠죠. 이 청주 구도심이 과거 서원소경의 치소성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주 운천동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우리가 운천동 사적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주가 소경이 설치될 무렵인 그 686년 어간에 청주 지역에 어떤 사찰을 건립하고 그 사찰과 관련해서 기록을 남긴 것인데요. 아쉽게도 비문을 전체를 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문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고 비석이 부러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의 사정과 그리고 청주 지역의 그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사정은 이 비문 보면 일통사만, 사만을 하나로 통일했다, 통합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문 중에 뭐 주성대왕이나 국주대왕 같은 그런 그 글씨가 판독이 됩니다. 그런 주성대왕이나 국주대왕은 신라의 왕, 신라가 그 청주에 소경을 설치했을 당시의 왕인 신문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천동 사적비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의 연역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이 가장 오래된 그 사적비가 청주 지역에서 출토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왕이던 신문왕 등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신라의 그 국왕, 왕실 세력, 그리고 경주와 이 청주 서원 소경과의 그 정치적 관계, 그다음에 문화적인 관계가 매우 밀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적비를 세울 정도가 되면은 이게 작은 사찰이나 뭐 암자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의 사찰이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찰의 흔적들이 청주 지역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그 정확한 그 면모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신라의 그 사찰이 왜 중요하냐, 청주 지역에서 발견된 사찰이 왜 중요하고 왜 사적비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 신라는 그 불교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뭐 법흥왕부터 그 뒤에 뭐 진흥왕이라든지 뭐 선덕왕, 뭐 진덕왕 등 왕명을 불교식 그 왕명을 사용을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한 국가이고 그리고 불법에 의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호국불교 사상에 충실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문무왕이 경주 간포에 그 해중 능을 만든 사유가 그 문무왕의 아들의 신문왕이 간포에 그 해중능을 만든 사유가 문무왕이 그 용이 되어서
용이되어서 외국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한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무왕의 유지를 받던 신문왕과 관련된 유물이 바로 청주의 운천동 사적비입니다. 좀 청주의 지명 문제 중에 하나가 서원소경, 통일신라 시대의 서원소경에서 그 다음에 경덕왕 때 서원경으로 개칭되었다가 그 다음에 고려 성종 때 청주목으로 개칭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신라 말, 통신라 말 언젠가에 서원경이 서원부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충북도청 앞 문화동 건물지에서 나온 서원부명이 새겨진 청동 향환이고요. 그리고 절대연대가 나오는 것이 장흥 보림사 북탑 탑지에 경문왕, 신라 경문왕 때인 870년에 서원부의 소윤, 김수종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870년 무렵에는 서원경이 서원부로 개칭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로 넘어오면서 성종 때 12개의 목을 두면서 서원부가 청주목으로 개칭된 것이죠.